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병원 물품 납품 과정에서 특혜를 주는 대가로 수억 원짜리 외제차를 받은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수십억 원대 사업의 공개 입찰 과정에서 업체 간 조직적인 담합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송호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지하주차장에 가격이 수억 원에 달하는 검은색 대형 수입차가 주차돼 있습니다. 언뜻 일반적인 차량으로 보이지만 알고 보니 공공병원 입찰 과정에서 오간 고가의 뇌물이었습니다. 이 차를 몰고 다닌 사람은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직원인 A씨.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병원 물품을 공급하는 업자 B씨에게 입찰 가격 등 정보를 흘리고 그 대가로 억대의 수입차를 제공받았습니다. B씨는 A씨에게 리스 형태로 수입차를 제공한 뒤 전달받은 정보를 이용해 2022년 2억 원 상당의 물품 납품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냈습니다. 또 협력업체에도 입찰 정보를 알려주고 차례대로 사업을 따내도록 돕는 등 3년 동안 조직적인 담합을 통해 28억 원 상당의 사업계약을 부당하게 체결했습니다. 경찰은 B씨가 내준 차량 리스비 1억 2천만 원 상당을 모두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또 술값이나 골프비 등 오고 간 뇌물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입니다. 병원에서 쓰는 예상단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알려주고 한 거고 골프비라든가 술 접대 그거도 지금 저희들이 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뇌물과 입찰 방해 혐의로 A씨와 B씨를 구속하고 입찰 담합에 가담한 업체 대표와 병원 관계자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범죄 수익금 환수 조치에도 나서는 한편 담합 입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의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CBS 뉴스 송호재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난해 내국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해양 관광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싱가포르와 미국 관광객의 지출이 높았지만 예상보다 일본과 중국 관광객의 소비가 적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민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연안 지역 해양 관광에서 소비한 전체 금액은 7,207억 원. 이 가운데 부산과 제주도에서 쓴 지출이 70%나 차지했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해양관광시장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난해 소비한 금액을 신용카드 매출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소비는 8만 8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내국인의 2만 3천 원보다 약 3.8배 높은 금액입니다. 싱가포르 전체 관광객이 지난해 1,900억 원, 미국 관광객은 1,500억 원을 소비하며 각각 1위와 2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중국과 일본 관광객의 소비는 300억 원에서 400억 원 사이에 머물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방한 외국인 방문객 수에서 1,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의 소비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돼 연안 지역에서의 소비는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입니다. 일본과 중국 관광객의 수도권 관광 집중 현상이 좀 반영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좀 일본과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의 관광객에 대한 체계적인 인바운드 시장 조사와 함께 좀 그에 맞춘 타겟팅 전략이 필수적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는 여름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사계절 내내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부산은 중국과 일본 관광객을 더 끌어들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강민정입니다. 제10호 태풍 산산의 간접 영향으로 부산에선 사흘 동안 모두 23건의 강풍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어제 오후 2시 24분에는 해운대구 중동에서 강풍에 넘어진 70대 남성이 다쳤고 낮 12시 13분엔 남구 용호동의 한 건물 창문이 파손돼 70대 여성이 다치는 등 3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강풍주의보는 조금 전 오후 5시에 해제됐습니다. 부산의 한 해수욕장에서 여성 신체와 호텔 내부 투숙객을 불법 촬영한 현직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16일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서울에서 근무 중인 현직 공무원인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피서객 신체뿐만 아니라 호텔 내부 투숙객 모습을 건물 밖에서 확대해 찍은 듯한 영상물도 여러 개 발견돼 경찰이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부는
설 연휴 부산에서 친할머니를 공모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매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남동생 A씨는 경제적 통제에 대한 불만으로 설 연휴인 지난 2월 9일 할머니 댁을 찾아 수차례 할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했고, 누나인 B씨는 살해 방법을 제시하며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남매의 범행 동기와 상황을 참작했지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떤 방법으로도 변명할 수 없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6부는 지난 2022년 부산 진구 양정동에서 이웃 모녀를 살해한 뒤 증거인멸을 위해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형 면제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추석 연휴에 이웃 모녀에게 정신과약을 섞은 도라지물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살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으며, 검찰은 이와 별개로 방화 관련 혐의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불을 지르고 사체를 훼손하려 한 점은 인정되지만 무기징역 양형에 이 행위도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보고 형 면제를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에 내려졌던 강풍주의보는 조금 전인 오후 5시를 기해 해제됐습니다. 다만 폭염주의보는 주말에도 이어져 내일 아침 25도, 낮 32도로 매우 덥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고,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는 만큼 온열 질환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산의 지금 기온 32도, 습도는 60%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강일구, 기자 박진홍, 아나운서 국재일이었습니다. CBS